파트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저희가 라인의 여러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현재 쿠버네티스 상에서 배포가 돼서 현재 서비스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인그레스 파트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실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저희 라인 서비스로 어떻게 들어와서 저희가 네트워크적으로 어떻게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정봉님이 발표하실 내용은 이제 반대로 이그레스라고 해서 저희 라인 내부에 있는 서비스가 먼저 다른 쪽 서비스를 타겟팅해서 목적지로 가고 갈 경우에 먼저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그레스와 이그레스로 나눠서 두 세션을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먼저 라인에서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를 할 때 배포하고 이제 운영을 할 때 실제 서비스가 최대한 어떻게 하면 다운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쿠버네티스에서 무중단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무중단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쿠버네티스 바운더리 안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이것들을 만족할 수 있을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저희가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것이 좋은가? 두 번째는 유저 앱이 실제로 배포되는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유저의 실제 앱은 어떤 준비들을 했을 때 무중단 서비스가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무중단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제로 다운타임 서비스, 혹은 시뮬레스 서비스, 그레이스풀 서비스, 이런 용어들, 비슷한 용어들로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저 트래픽 증가, 혹은 유저 서비스마다 이런 특성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유저의 CPU 사용량 증가, 혹은 메모리 사용량 증가, 각종 여러 가지 증가들의 이유로 저희는 유저 앱을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스케일 인 아웃을 저희가 하던가, 혹은 오토 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저 서비스의 서버들이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증가하고 삭제된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기존 네트워크와 다르게 이러한 서버들의 동적 변경에 따라서 네트워크 환경도 따라서 동적으로 변경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유저가 내가 먼저 배포했던 앱에 대한 패치나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유저 서비스 전체적인 재배포가 필요할 경우에 이런 변경들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를 서버를 내리고 다시 올리는 과정, 즉 서비스의 중단, 혹은 저희가 흔히 하는 새벽에 정기 점검 시간 갖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 없이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유저가 이런 서비스의 중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지만 스케일 인이라는 것이 서버의 감축, 즉 서버의 삭제를 이야기하고 스케일 아웃이라는 것이 결국에 서버의 증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해지면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어떤 저희의 서버 혹은 노드, 네트워크 같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그걸 리스케줄링하기가 편하겠죠. 저희가 그 서버를 삭제를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라인에서 서비스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끔씩 한 번씩 괜히 잘 돌고 있는 유저 팟 같은 것들을 지워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스 서비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다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실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은 쿠버네티스의 리소스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패스를 타게 됩니다. 먼저 외부 분리 네트워크 거쳐서 들어온 이제 인그레스라는 리소스, 이거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라고 통칭되는 L7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는 리소스 타고 들어오게 되면 서비스에 따라서는 이 서비스 리소스라고 하는 저희 패킷 뒷단에서는 서비스 IP, 클러스터 IP, IP 테이블로 통칭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팟의 IP 서비스와 함께 붙는 이제 엔드포인트라는 리소스가 있는데 그 엔드포인트의 IP를 네트워크적으로 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팟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 여러 컨테이너들이 한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을 거친 각 포트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매핑이 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여러 컨테이너들이 한 팟 안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적으로는 인그레스라는 리소스를 거쳐서 팟 거쳐서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일단은 저희 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로 여기서는 이제 편의를 위해 웹브라우저라고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뭐 HTTP나 HTTPS 같은 어떤 트래픽을 리퀘스트를 트라이를 했을 때 저희 L4LB 이것은 L4LB라는 것은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리 LB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아스 레이어에서 제공해주는 실제 클라우드 LB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체 아키텍처 토폴로지가 저희가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한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가지고 있는 리전들이 뭐 일본에 또 여러 리전들이 있고 데이터 센터들이 있고 뭐 싱가포르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각 데이터 센터에 이와 같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이 저희의 목적에 따라서 존별로 여러 세트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LB를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L4LB를 타고 들어오면 그 안쪽에서부터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영역인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L4LB를 타고 들어온 트래픽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라고 통칭되는 L7LB라고 통칭되는 것을 거쳐서 실제 유저 앱까지 포워딩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한 곳에서 두 가지 이슈를 설계 컨셉을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 여기 인그레스 노드라고 제가 통칭하는 노드와 실제 유저 서비스들이 올라가는 팟이 올라가는 워커 노드라고 제가 통칭한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인그레스 네트워크 노드와 실제 유저 서비스가 올라가는 워커 노드를 분리해서 저희가 레이블링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확장의 유연성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먼저 워커 노드와 인그레스 노드가 합쳐서 한 군데서 사용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저희가 목적에 따라서 워커 노드가 뭐 CPU나 메모리 같은 사용량을 위해 워커 노드를 따로 확장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네트워크 사용량을 위해 인그레스 노드를 따로 이제 확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따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 인그레스 노드라고 하면 실제 유저 서비스가 올라가는 워커 노드와 다르게 각종 좀 네트워크 특화된 튜닝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도 좀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CPU 튜닝이라든지 각종 뭐 커넥션이나 세션 테이블들의 사이즈를 조정한다든지 좀 커널 설정들부터 시작해서 호스트의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뭐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전담해서 모두 사용하고 싶다, 내가 독점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그레스 노드와 워커 노드라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그레스 노드라는 것들이 각 유저마다 하나씩 독립적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그레스 노드는 서로 다른 여러 유저 서비스들이 하나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공용 리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 유저 앱 A와 B, C는 서로 다른 개발자가 만든 서로 다른 서비스임에도 같은 인그레스 노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각 유저마다 서로 다른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주는 방법이 있고 공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링을 한 이유가 결국에는 저희의 개발자들이 운영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 및 운영을 하는 리소스 같이 하는데 클라우드의 코스트를 생각해 봤을 때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유저마다 서로 다른 L7LB를 줬을 때 발생하는 이슈나 장애 포인트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이슈 대응을 직접 하겠다. 유저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하다 보면 유저마다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나 장애 포인트나 제가 예측하지 못한 굉장히 다양한 사용법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유저 L7LB에 다 들어가서 컨피규레이션 보고 확인해서 장애 대응을 해주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제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한 곳에서 모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다만 이에 대한 특징들은 여러 클러스터로 이 클러스터 전체를 여러 개로 분리를 해서 서로 다른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어프로치였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서비스별로 공용 리소스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유연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유저가 굉장히 좀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 되게 독특한 기능을 우리 개발자들은 원한다, 이런 것은 혹시 너네가 제공해 줄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을 고민했을 때 전체 그 하나의 변경이 전체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쉽게 들어주기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흔한 기능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다음은 저희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은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선결해야 되는 요건은 제가 개발할 때 생각했던 선결 요건 3가지였어요. 먼저 인그레스 컨트롤러로서 쿠버네티스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적인 변경 사항을 동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그 이벤트에 대한 캐치를 즉각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그레스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변경, 뭐 서비스에 대한 IP 포트에 대한 변경, 엔드포인트 파드 증가 삭제에 대한 변경을 빠르게 캐치해서 나의 그 코어, 여기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라고 함은 그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퍼레이터가 실제로 동작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코어 컴포넌트들, 예를 들어 엔진맥스, 뭐 이지, 브럭시, MOE 등등등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코어 컴포넌트라고 봤을 때, 이러한 이벤트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그런 코어 컴포넌트를 컨트롤할수록 저희가 좋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캐치한 다음에 룰을 각각 다이나믹하게 설정된 네트워크들을 해석을 해서 컨피그레이션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2가지 작업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실제 그 컨피그레이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프로세스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프로세스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은 저희가 동적으로 네트워크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왜냐하면 동적으로 변경했을 때 기존 서비스들의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세스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 새로운 컨피그레이션 적용할 때 기존 컨피그레이션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프로세스를 카피를 합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로 카피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리퀘스트, 새로 들어온 커넥션들은 새로 카피된 프로세스로 포워딩을 해주고요.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 이전 컨피그레이션 적용된 프로세스는 현재 맺어진 커넥션이 끝날 때까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맺어진 커넥션, HTTP라면 뭐 키벌라이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몇 번의 리퀘스트 왔다 갔다 하면 커넥션이 소멸될 때까지 이전 프로세스를 유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전 프로세스가 제거가 되면 그제서야 새로운 프로세스가 이전 프로세스를 이전 프로세스의 부모 PID를 물려받아서 제대로 새로운 액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길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현존하는 대부분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엔진엑스, 에이지, 브럭시, 모이, 글루, 머릿속에 스쳐가는 많은 10여 개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들은 대부분 이 1, 2, 3번이 다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저희가 그럼 어떤 인그레스 컨트롤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현하시려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을 골라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각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 오퍼레이터 자체의 코드 내에서 갖고 있는 특징도 있고요. 실제 코어 컴포넌트라고 하는 엔진엑스, HA, 브럭시 등등에 갖고 있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 2개를 모두 살펴보시고 장단점을 취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좋은 아키텍처와 좋은 솔루션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이때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어떤 장점을 취하고 어떤 단점은 내가 감내할 것인지를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안정적인 성능을 원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뭐 TPS, 레이턴시, 컨커런트 커넥션이 몇 개까지 가능한가, 뭐 아니면 뭐 성능은 필요 없고 나는 뭐 확실하게 응답만 주면 돼, 나는 무조건 응답만 받으면 돼, 뭐 그런 컨셉도 있죠. 리트라이를 넣은 이스티오라는 녀석 있죠. 뭐 그런 녀석도 있고, 아니면 뭐
확장성, 나는 무조건 뭐 확장이 잘 되는 게 중요해. 아니면 뭐 이런 기능들, 나는 좀 팬시한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아니면 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중에 오픈 트레이싱을 통해서 서비스 메시를 할 거야. 그런 기능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편의성, 나는 무조건 지금 나는 당장 내 서비스 나가야 돼. 빨리 만들어야겠어. 무조건 편하고 쓰기 쉬운 게 좋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거 있다던가,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내가 이것을 이슈로 올려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를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저희를 예로 들면 저희 라인에서는 먼저 엔진엑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엔진엑스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HA 프락시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엔진엑스에서 저희가 겪은 장애들을 겪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부하 상황, 그러니까 많은 트래픽이 올라올 때 이 TPS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성능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하 상황이 아닌 경우에 엔진엑스 훌륭하고 편의성이 있는 솔루션인데, 부하 상황에서 저희가 겪었던 문제가 이 프로세스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안 돼서 어떤 뭐 이전 프로세스에 핵이 걸려있다든가 이전 프로세스가 잘 킬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전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잡아먹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엔진엑스의 제 개인적인 연구였는데, 이거는 리퀘스트 스로틀링 방식이 좀 상당히 아쉬웠어요. 제가 엔진엑스의 리퀘스트 스로틀링이 리퀘스트가 막 많이 들어왔을 때 베스트 에포트를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음식점을 누가 하고 있는데 음식점에 막 자리가 있으면 막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자리 앉으세요라고 하면 주방은 이제 멘붕이 되죠. 한꺼번에 많은 손님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노련한 뭐 서버 같은 경우는 한 분씩 들어오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주방 상황을 보고 한 분씩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이제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HA 프락시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애 상황에서 복원력이 좋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복원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HA 프락시로 바꾸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HA 프락시는 물론 그렇지 않죠. 이제 멀티 스레딩 모델에서 멀티 프로세스 모델을 저희가 HA 프락시로 도입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뭐 HA 프락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FD를 많이 사용해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뭐 SSL 서트를 불러온다던가 기본 컨피그레이션 값을 불러온다던가 메모리 차징을 하면서 FD를 참조를 하는데, 이때 프로세스가 하나면 당연히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오버헤드 때문에 멀티 스레딩 모델에 비해 멀티 프로세스 모델에 비해 멀티 스레딩 모델이 한 FD를 참조하면서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해요. 성능이 HA 프락시의 공식적인 발표로 인하면 60% 정도 차이가 난다. 멀티 프로세스 모드랑 멀티 스레딩 모드. 그래서 저희가 멀티 프로세스 모드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멀티 프로세스 모드가 이슈가 있죠. 당연히 모든 것은 장점은 없고 단점도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스 모드는 저희 헬스 체크,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으로 때로는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멀티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면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헬스 체크라던가 모니터링이라던가 뭐 캐시 같은 거, 예를 들어 DNS에서 내가 기껏 캐시를 해놨더니 다음번 커넥션에서 들어온 리퀘스트가 다른 프로세스를 때리면서 내 메모리에 없네 라고 DNS 또 갔다 오는 거죠. 그런 거, 이미 기껏 캐시를 해놨더니 그 캐시를 활용 못한다 등등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단점을 이제 어떻게 우회해서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 1, 2, 3번 잘 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골라서 잘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오픈소스 인그레스 컨트롤러 충분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팟이라고 보이는 그 다음에 살펴보면 어떻게 그러면은 유저의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링을 할 것인가? 스케일 아웃은 스케일 인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봤을 때, 스케일 아웃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1, 2, 3번이 잘 해결되어 있다면 충분히 잘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어 있는데, 스케일 인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선결해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 인이 서버를 실제 잘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의 서버를 안정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두 개의 팟이 있을 때 이 팟이 어느 순간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삭제돼 버리면 유저가 사용하고 있던 트래픽들이 이쪽으로는 잘 가겠지만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무조건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적용하고 팟을 삭제하느냐, 팟을 삭제하고 컨피그레이션을 그 다음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팟이 먼저 삭제되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변경을 해버리면 팟이 삭제되고 이 어플리케이션 그 컨피규레이션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쪽 서버는 장애 상황이 일어나는 거고요. 반면에 컨피규레이션을 먼저 바꿔서 이쪽 팟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팟을 안정적으로 제거를 하면 문제없이 팟이 제거가 됩니다. 스케일링 이슈가 있는데 이 스케일링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다들 이제 구글에 팟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저가 팟을 지우려고 하면 팟이 터미네이팅이라고 뜨죠. 터미네이팅 뜨면 그 다음에 프리스타 훅이라고 하는 후킹 스크립트를 하나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텀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유저의 프로세스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피어리스 세컨즈를 저희가 설정한 거에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그 팟이 죽는 데까지 걸리는 최대 시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팟을 무조건 죽일 거야. 4번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번에 프리스타 부킹이 스크립트가 돌면서 뭔가 강제하는 시간도 같이 트리거가 돼서 동시에 실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강제하는 넥스 시간이 지나면 팟을 강제로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를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초록색으로 쓴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초록색으로 쓴 거는 그래서 스케일 인 할 때 어떻게 팟 컨트롤 할 건가를 봤을 때 먼저 쿠버네티스 레벨에서 이 스케일인 이슈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프리스타 훅을 이용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나는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도커나 컨테이너리 어프로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쿠버네티스는 시그텀에서 해결하겠다. 디플로이먼트에서 프리스타 훅이라고 하는 곳에 설정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이 팟이 죽기 전에 어떤 액션을 할 것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때 뭐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내가 준비가 됐어라는 시그널을 프리스타 훅을 하고 있는 곳에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프리스타 훅 스크립트 자체에서 인그레스 컨트롤러 나 헤드틱 괜찮을까? 나 지금 죽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걸 넣는다던가 아니면 제일 간단한 거 그냥 잠깐 기다려. 잠깐 슬립해. 나 잠깐 컴필레이션 좀 바꿀게. 나 죽기 전에 잠깐 기다렸다 죽을게. 를 넣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안정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입장에서는 롤링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유저 서비스에 변했는데 유저 앱이 3개가 떠 있는데 3개가 동시에 죽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끊깁니다. 그래서 하나씩 업데이트할 때 롤링 업데이트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플랫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저희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그텀 핸들러라는 것을 보통 등록해 줄 수 있는데 가령 이 시그텀 핸들러라는 건 제가 파이썬으로 작성하고 테스트를 해본 건데 간단하게 이 시그텀이라는 프로세스 시그널이 내 앱에 도착했을 때 그거를 받아서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액션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내가 데피니션 시그텀 핸들러를 데피니션하고 그 시그널을 등록을 해주면 시그텀 시그널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 이 액션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시그텀 액션이 들어왔을 때 나의 앱을 바로 죽인 거고요. 시스엑시 그냥 강제 종료 바로. 이거는 좀 기다렸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앵그라인더로 이제 트래픽 측정을 해본 건데 가다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팍 떨어지죠. 이때는 끊긴 겁니다. 서비스가. 이러면 심레스 서비스가 아니다. 이게 이제 유저 앱들도 있지만 이렇게 동작한 대표적인 서비스 엔진엑스. 엔진엑스를 여러분이 띄우시면 엔진엑스는 시그텀을 맞으면 강제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팟을 엔진엑스를 띄우시고 지금 가셔서 디플로이먼트에 엔진엑스를 띄우고 딜리트 팟 해보시면 엔진엑스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상황은 각 메인 프로세스들 예를 들어 뭐 엔진엑스면 엔진엑스 메인 프로세스 아니면 내가 내 앱을 배쉬나 sh 이그젝으로 띄웠다. 그럼 이그젝의 바이너리에는 이 시그텀 핸들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걔가 충분히 그레이스풀하게 내가 감리할 수 있는 구현을 해놨으면 이거 정상 동작을 할 것이고 배쉬 같이 정상적으로 구현을 안 해놨으면 좀 뭐 아쉬운 결과가 나온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인그레스 쪽에 대한 세션을 이렇게 마치고 그다음은 이제 이그레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주실 겁니다.
라인에서 이제 네트워크 펑션과 관련된 개발을 맡은 분들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인그레스랑 이그레스랑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그레스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그레스에서는 사실 이슈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2년 정도 쿨레어라는 내부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이그레스 트래픽을 컨트롤해야 되는 이슈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뭔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라인에서는 어떻게 이그레스 트래픽을 컨트롤했는지 정도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건 이제 개인적으로 보시거나 하면은 자세한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보이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제 저희 쿨레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 저희가 DB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IDC 있거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IDC에 있는 DB나 이그레서 레거시들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IPAC를 필요한다거나 약간 액세스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를 제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고민이 많이 없을 건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그 위에서 이제 컨트롤 하다 보면은 사실 네트워크 쪽이 굉장히 힘들어요. 컨트롤하기. 그 부분도 이제 자동화하기도 힘들고 API로 빼고 만약에 구글 GCP 같은 거 쓰신다면은 VPC 같은 거 쓰시면 바로 IP 같은 거 받을 수 있으실 텐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그쪽에서 개발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를 IDC, IP를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현을 해서 CNIS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쓰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트를 사용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 이제 IP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떠 있는 탑들이라든가 디플로이먼트, 데모셋 같은 경우에 액세스 컨트롤이 필요하다 보면은 모든 노드를 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어디 뜰지 모르니까 100개는 100개, 1000개면 1000개 다 등록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한 개만 올라와서 한 개만 서비스 한다는 건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희처럼 한 개의 클러스터에서 여러 가지 앱들이 떠서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섞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안적 이슈가 생기기 시작해요. 모든 노드에서 특정 DB로 더 들어가는 액세스 컨트롤을 다 열게 되니까 그쪽에서 보안 이슈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의 이슈를 어떻게 맞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퍼블릭 클라우드 쓰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판마다 IP를 주신다던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언더레이 네트워크 건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오버레이를 뚫어버려서 다 쌩까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이런 느낌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죠. 이슈들이 있는데 그 네임스페이스마다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쪼개기 위해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각자의 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다 구성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혹시 와이어가드 같은 거 써보신 분 있으시나요? SE 터널링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어쨌든 IPsec VPN을 설정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스트롱선을 쓴다던가 오픈 VPN 쓴다고 하면 컨피그레이션이 쉽지 않거든요. 와이어가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IP 명령을 몇 줄만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아마 커널 고점 때 언젠가는 아마 인커널 돼서 아마 올라올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아직은 빌드를 해서 그리고 설치하신 다음에 해야 될 이슈는 있지만 이 부분 해결됩니다. 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왜 와이어가드 설명을 하냐면 이그레스 트래픽에 대해서 그냥 네트워크 설정만 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사실 평으로 보면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 트래픽을 다 이제 암호화를 한다거나 캡슐레이션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중간에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그레스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거시 쪽에서는 사실은 그 ACL을 걸기면 시스템을 별로 고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대로 쓰게 해줘라. 그럼 프록시 서버를 써야 되는데 아니면 새로 생기는 서버에 대해서는 거기다 그냥 턴을 뚫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DB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저 테이블이나 IP를 단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거기다가 네트워크까지 SSD 제한을 해버리면 네트워크 레이어 스펙이 안 올라가니까 DB에 대한 부분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쿠버네티스에서 이그레스 트래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큐어하게 어떻게 패킷을 암호해 줄 거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오픈되어 있는 코드들도 많이 없고 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설정하고 하기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동기는 어떻게 맞출 건데. 네,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사실 QRS 패턴으로 구현되는 게 많아요. 응용해서 이것도 같이 구현해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 많이 썼는데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점도 그냥 기초가 나올 수 있겠죠. 생각보다 쉽게 그리려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저쪽 매니저라고 불리는 부분이 결국엔 이그레스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에는 API랑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관련 IPM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터널링을 위해서는 양쪽에 퍼블릭키랑 프라이빗 키를 관리해주는 DB가 있어야겠죠. 처음에 제가 LCD로 하려고 생각을 해서 컨피그를 쓸까 했는데 오전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LCD에 이제 용량 장애들이 있어서 일단 DB로 했어요. 저 부분이 해결된다면 결국에는 CRD 패턴을 다시 바꿀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프록시 서버에 대해서는 일단 IP를 마음대로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어쨌든 VM이나 PM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IP를 다 하나씩 갖고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베레다라고 불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그럼 이걸 이용하지. 어쨌든 CPU나 메모리 많지 않게 결국에는 커널 정도 메모리 쓰고 제가 하는 저쪽에서 모두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에는 디나트 정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IP를 갔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쿠버네티스 관리하면 되죠. 데몬스 에이전트 다 올리고 관리하면 돼요.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한 300대 정도 프로비저닝해서 테스트했더니 얼마에 물어보니까 월 10만 원 정도 저희 내부 빌딩 시스템에 의해서 그 정도니까 싸네.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클러스터마다 제가 그냥 제한을 뒀어요. 300개 IP 정도면 300노드잖아요. 그 정도 클러스터 관리에 그냥 프로메테스 올려서 노드 모니터링 하면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을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 왼쪽에 보시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보이는 부분이 저희 누클레오입니다. 이 누클레오에서는 저희가 디플로이먼트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앱들이 이제 어떻게 설정을 동기화하고 그 와이어가드로 어떻게 S3 VPN을 연결을 해서 할 건지에 대한 에이전트가 올라가고 설정되면 그리고 밑에 DNS 마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IP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도메인으로 제공이 돼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프록시로 바뀌게 되면 IDC에서 라우팅 되지 않는 IP로 제공이 될 거잖아요.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그걸 알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쓰던 도메인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려고 DNS 마스크를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냥 심플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저가 그 내부에 있는 리소스를 쓰기 위해서 DB를 요청했다고 쳐요. 그러면 API로 네트워크 이그레스 API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API에서는 그 프로비저닝된 노드를 하나 할당을 받고 DB에서 터널 키랑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쪽으로 그 네트워크 아이디만 전달을 해줘요. 그럼 그 쿠버네티스 쪽에 이제 오퍼레이터가 그 아이디가 설정이 되면은 기존에 있던 요청된 팟에 이제 사이드카로 저 두 개를 붙여서 설정을 동기한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쨌든 그 검정색 화살표 보여지는 것처럼 돌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뭐 이스티오랑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스티오를 쓰기에 너무 커요. 이스티오 자체가.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그냥 이그레스 트래픽을 저쪽 프록시 노드로 그냥 프록시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필요한 거라서 이거는
라이트하게 브랜드에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와이어가드에서 잠깐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노드가 있다고 보시죠. 노드.js 앱 하나, 시도 앱 하나 띄웁니다. 그러면은 저쪽 앱에서 이제 다른 IDC에 있는 MySQL 서버로 뭐 커넥션을 맺기 위한 그림이고요. 설정을 한번 보시면 한쪽 노드, 즉 그 심플 노드.js 앱이 떠 있는 그쪽 IP는 10.대 있고 VPN 터널 IP, 즉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IP는 172대, 172대. 그리고 퍼블릭 키는 저게 이제 나중에 와이어가드 피어링을 맺을 때 쓰는 그 키기 때문에 그 키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리슨 포트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키 교환할 때 쓰는 포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패킷을 잡아보시면, 테스트를 하실 때 패킷을 잡아보시면 저 포트로 패킷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이어가드가 어떤 식으로 인캡슐레이션이 진행이 되냐면 UDP 패킷으로 인캡슐레이션을 해요. 보내는데 사람들이 그러겠죠. UDP는 빠지면 어떡해요? 상관없죠. 왜냐하면 보내는 쪽에서 패킷이 안 오면 TCP 같은 경우에는 리트레티미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MySQL 서버 설정인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테스트할 때 쓰셔도 되는데 사이드카로 쓰는 사이드카 패턴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게 노드.js 앱 이미지입니다. 아래는 와이어가드 그냥 가볍게 띄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 안에 와이어가드 빌드에서 띄우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래서 호스트에다가 와이어가드를 설치를 하시고 모듈을 임포트해서 마운트해서 쓰시는 쪽으로 하시면 이 사이즈가 50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사이드카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이드카 3개 올라가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띄우신 다음에 그냥 이거는 와이어가드 홈페이지에 가도 나오는 설정의 세팅이에요. 그래서 VPN 연결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쉽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사람 보고 다 따라하실 수 있거든요. 이쪽은 아까 말한 클라이언트 사이드고 이쪽은 아까 MySQL 서버 사이드 설정이기 때문에 피어가 완성이 되면은 아래 보시는 설정처럼 저렇게 피어가 맺어졌다라고 되고 이거 이제 테스트한 내용인 거죠. 원래 MySQL ID 그 IP로 접근하기 위한 거는 애초에 IP 테이블즈에서 호스트 그 MySQL에서 디나이를 걸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 IP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쪽 172 할 때가 IDC나 이런 데서 라우팅 되지 않는 상태라면 저속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안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요. 네. 왜냐면 IDC에서 라우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IP를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고요. 왜 저렇게 터널을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ACL을 저희 라인에서는 US 트래픽에 대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한 DNS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넘어가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버추얼 IP를 쓰게 되면은 기존의 호스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DNS 서버에서 리졸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카로 DNS 마스크를 띄운 다음에 그쪽 IP를 리졸빙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림인데 생각보다 설정이 되게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록시 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니까 쿠버네티스 자체가 이제 에이전트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정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쿠버네티스를 깔면 알아서 이제 시어드 바이저에서 각종 매트릭을 다 수집해서 모니터링 또한 뭔가 신경 쓰지 않는 형태로 노드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실 이그레스 트래픽에 대해서 컨트롤에 대한 니즈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계속 생기더라고요. 각 서비스마다 이그레스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질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좀 약간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질문 있으시죠? 저기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시죠. 저게 VPN 터널을 이제 기존 언더에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L3 VPN 터널을 뚫면 이거 자체로 오버레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가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 네, 그 안에는 이제 그 기존에 저희가 말한 CNI 같은 거 쓰면 디폴트로 깔아 쓰면 IDC를 써셔도 되는데 어쨌든 터널을 뚫게 되면 이거 자체가 오버레이 L2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 궁금한 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도 할당되는 IP 대역이 그 내부 대역은 대역하고의 혹시 커플링 얘기하시는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쓰는 그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는 또 하나의 프라이빗 네트워크 밖으로 나갈 때 나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IDC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수 있고 마음대로 IP를 받을 수 있으면 IDC 네트워크 바로 받아서 쓰면 또 다른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밖에서 들어오는 IP가 내부 IP랑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프라이빗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되지 않는 IP를 써야 된다. 그러면 대역을 점유해서 썼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른 거고 각 아이디마다 다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이 네트워크를 안다 하더라도 키나 라우팅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에서는 스톤수원에 필요했었는데 아이아가 되는 것에서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얘기가 와이어가드가 일단 패킷 자체가 여기다가 준비되기 때문에 지금 스노우랑 쓰시는 건 터널 IBC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와이어가드 쓰시게 되면 이런 트래픽 모닝 정도 10% 정도 설정 자체 관리나 IP 관리 실험적인 말씀하시는 버그가 더 많고 우리가 IP색이 많고 엔진 투 엔진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요즘 힌트버그 같은 생각인데 복잡해질수록 너무 심해요. 여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는 컨트롤이 쉽다 보니까 위주로 조절을 하는 게 아까 먼저 말하시지만 질문드립니다. 대포시에 인베스트 플로프에서 엑센티를 타고 가는 것이 식사 사제가 레스트 스테이션 이런 거를 해외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레스트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된다고 하는 경향에서 인그레스에서는 뭔가 어떻게 팁을 했어요? 쿠버네티스의 오퍼레이터 패턴, 다이나믹 컴피레이션 하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까 파세 라이프 사이클에서 터미네이팅이 들어가면 터미네이팅 하면서 그 IP에 대한 컴피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로 쿠버네티스 상에서 변경이 되는데요. 그걸 오퍼레이팅 패턴으로 캐치를 해서 그거를 컴피레이션에 적용을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특징이에요. 모든 쿠버네티스 컴포넌트는 사실 컨트롤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IP가 변경하든 팟이 변경하든 뭐 IP의 스펙이 변경하든 이미지가 변경하든 모든 게 이벤트로 다 전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가 팟이 실제로 삭제된다던가 변경이 되면 그 순간 IP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니까 그걸 캐치를 해서 제 쪽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인그레스에 적용한다는 네,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적용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네. 카드 앞단의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으면 네. 거기서 어차피 카드가 변경되면 서비스에서 내는 소리가 네, 맞습니다. 서비스의 클러스터 IP를 말씀하시는 건데 서비스의 클러스터 IP를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등록을 해두면 이미 그러면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는 서비스 클러스터 IP를 보내고 클러스터 IP는 다시 말해서 IP 테이블이고 IP 테이블에서 밸런싱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항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내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기능을 온전히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드포인터를 직접 모르기 때문에 밸런싱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던가 헬스 체크를 하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직접 엔드포인트를 관리하는 방식이 네, 오픈소스 보셔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캐치하는 건 어떤 식으로? 쿠버네티스의 와치 펑션 사용합니다. 이벤트 드리는 방식. 인그레스에서 메시지를 혹시 네. 2점 때 쓰셨나요? 지금 2.0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아직 2.0 사용 안 합니다.